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뉴의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식, 일품 요리, 특별 요리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뷔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뷔페 메뉴는 음식 메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성되어진 메뉴에 대한 요리를 자, 고루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일반적인 뷔페에서 요즘은 좀 특별하게 유기농 뷔페, 또 해산물 뷔페, 또 고기 뷔페, 일식 뷔페, 그 다음에 샤브샤브 뷔페, 이렇게 좀 더 어떻게 어, 다양한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좀 특별한 일품 요리 뷔페로 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잘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비싸고요. 자, 부산에 가보니까 스타 뷔페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 정준호가 하는 뷔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하고 부산에도 체인점을 내서 하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어떤 요리를 하냐면은 바닷가재 요리를 선보이는데 뷰가 아주 좋게 들어오는 입구에 바닷가재 요리를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요리를 물론 이제 한정적입니다만은 그 뷔페 요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닷가재의 안에 있는 살코기를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그걸 가지고 라면을 끓여주는 그러한 좀 더 특이한 다른 데하고 차별화하는 그러한 뷔페집을 좀 열어서 아주 대박을 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네 종류의 이제 메뉴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퀄리티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신선한 거 그럴 때 퀄리티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으로 줄 때 퀄리티가 좋다. 또 그 다음에 온도나 아니면 아주 적절하게 먹기 좋게 이제 같은 개념이겠죠, 그죠? 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퀄리티가 좋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좀 더 이러한 퀄리티도 좀 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자, 기준량이 좀 더 정확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작업 프로시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정확한 관리, 그리고 홀딩 타임. 시간 지나면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야채 같은 그러한 부분이 이제 물러지고, 이제 빵 같은 경우도,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식어지고,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말라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위생, 이런 부분들도 이제 퀄리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좀 더 변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 이 퀄리티 같은 경우도 메뉴에서 좀 더 이제 가심비, 보기 좋은 거, 또 그 다음에 컬러풀한 거,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퀄리티 향상을 좀 더 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채택돼야 되냐면은 적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원한 것은 더 차갑게,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은 더 따뜻하게 고객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현상, 배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찜 같은 경우 배달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찜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찜 자체가 굉장히 눅눅해지고 또 습윤, 그러니까 이제 묽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좀 맛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 그 다음에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할 때 먹는 거하고 식어서 먹었을 때 이제 비린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같은 경우, 이제 자장면 같은 경우, 면류 같은 경우, 배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이제 면이 불어 터짐의 현상. 그래 되면 아무래도 맛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현상들. 그러면 퀄리티가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장면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한 방울 넣어서 탱탱함을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느끼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서 그 특유의 짜장 특유의 그 기름이 들어간 느끼함을 고춧가루로 좀 달래주는 그러한 맛. 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선도 같은 경우에 뭐 각종 새우라든지 아니면 조개 같은 경우 해감이나 또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 물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흙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일종의 홀딩 타임 스시 같은 경우도 오래돼 버리면 이제 그 회가 말라서 비틀어진다든지 고기 같은 경우도 구워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 적석적석해서 해주는 거하고 맛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니스 위생 관련해서 사람이 이제 먹다가 보면 이제 조금 흘렸을 때 뷔페 같은 경우 바로바로 치워주는 그런 현상들, 좀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퀄리티가 제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뷔페 같은 경우 많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뭐 볶음밥이나 이런 밥이 남았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롤을 만들어서 이제 재활용이 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 이제 뭐 해산물이나 기타 등등 야채 같은 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폐기해야 될 것들을 이제 다져서 어떤 뭐 튀김이나 아니면 다른 메뉴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취급할 때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서 이제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상태. 자, 이런 부분들. 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 유효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되죠. 예를 들자면은 한 타임에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 되어서 사람에게 인체에 유해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시간까지는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포장해 가는 손님한테는 주요 문구를 스티커를 붙여서 제공을 하죠. 가급적 빨리 드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음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스타벅스나 기타 등등 이제 프랜차이즈 좀 큰 데 가면 음료수를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시켰을 때 그 음료수에는 제조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스티커가 뭐로 적혀 있다? 네, 바코드로 찍혀 있는 형태 그걸 부착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사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리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제 사간 걸 컵을 가져와서 커피나 주스나 음료수를 더 달라고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뭐 김밥 같은 경우 잘 변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자, 애들이 소풍을 간다. 아니면 애들 밥을 아침에 챙겨주기 바빠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어제 저녁에 밥을 사서 집에 가서 이제 뭐 밥통에 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안에 이어놨다가 오늘 이제 나갈 때 이제 제공을 했다.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랬을 때 애들이 먹고 퀄리티의 문제로 탈이 났다.
그랬을 때는 그 집에 있는 김밥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라고 전화가 막 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무조건 뭐든지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막 우리의 책임인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먹은 사람이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먹고 탈이 났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먹은 사람 몇 명, 적어도 5명 정도가 문제가 발생되어야만이 식중독으로 똑같은 걸 먹었을 때, 똑같이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어제 전부 다 먹고 배탈이 났다. 이러면 식중독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라 2명이라도 나타나면 그 증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책임 배상제 만든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 것을 먹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사갔는지 영수증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수증 사간 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막말로 박테리아가 증가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인이 뭐냐면은 온도가 뭐 25도, 30도, 40도 정도 되면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모이스처, 습도가 있으면 번식을 아주 잘해요. 습도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영양분. 자, 영양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지방 같은 경우, 자, 생선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어디가 상해요? 생선의 눈, 그 다음에 배 안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풀어 올라요. 부패가 일어납니다. 배를 살짝 눌러봤을 때 생선이 푹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부풀어 올랐을 때 어떻게 된다?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부풀어 올랐다든지 이럴 때는 가스가 차서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의 눈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 변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이럴 경우에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요. 고객들에게 적정한 시간 내에 드시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는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좀 더 퀄리티 있게 얘기하자면은 좀 더 퀄리티 있게 맛있게 하자면은 맛의 상승을 위해서 이것 같은 경우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과메기 같은 경우 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하고 요거하고 과메기하고 같이 사서 각종 파, 마늘 이런 부분을 같이 쌈을 싸서 드시면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고 과메기의 기름 과다로 인한 뭐 배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의 궁합. 자, 그 다음에 그 홍어 같은 경우도 뭐 김치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 막걸리 이런 거하고 조합을 해서 먹으면 영양에 대한 상승이나 아니면 맛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은 고객들은 훨씬 더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 메뉴. 간판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음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차별화, 개성화해서 고객에게 어필하는 수단이고요. 자기 점포만에 갖고 있는 메뉴. 자, 그 다음에 자, 테이크아웃이 많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점포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광고 효과나 아니면, 그 맛을 잘 유지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으면 아주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름 자체에서 뭐, 예를 들자면 대구볼찜, 뭐, 이런 거, 아구찜, 뭐.
마산 아구찜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자체는 대표 음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판촉 전략 메뉴가 있겠습니다. 자, 판촉 전략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명 미끼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광고할 때 한 번씩 보잖아요. 뭐 햄버거 1,000원 해가지고 자, 미끼 상품으로 뭐 푸짐하게 보이지만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코스트가 낮으면서 쉽게 조리해서 판촉을 함으로써 고객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도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그 판촉 행사로 많이 몰리더라도 어떻게 한다? 커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할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DM 발송이라든지 SNS라든지 또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뉴를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거. 뭐 햄버거 가게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커피 가게 같은 경우 오픈했을 때 뭐 원 바이 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반액 할인 아니면 뭐 김밥 한 줄 1,000원 그 다음에 뭐 소주 한 병 1,000원 뭐 이 소주는 뭐 크게 생산을 안 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요즘 4,000원 하는데 1,000원 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품목밖에 안 되고요. 자, 고객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런치타임 메뉴. 자, 런치타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전율이 높고요. 또 그 다음에 고객 부담이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고깃집 같은 경우에 저녁에만 먹을 수 있는 메뉴지만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 또 한정해서만 판매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고객들이 한 곳에 갔는데 굉장히 뭐 서비스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런치타임 때 오면 뭐 어떤 것도 해준다. 뭐 음료수도 한 병 서비스로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한 고기가 풍성하게 들어간 뭐 육개장이 뭐 5,000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광고를 보고 가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갔는데 낮 시간대 갔는데 음료수도 제공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육개장은 아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온 손님 고깃집인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낮 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그 광고 보고 직원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더 비싼 거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집을 봤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있는 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준비가 아주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오픈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일한다? 요즘 같은 경우 외국인들, 네, 저 동남아 쪽 친구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고 충분한 서비스나 아니면 뭐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뭐 어느 정도 원하는 바의 서비스를 충족시켜 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떤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기 때문에 뭐 구매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잘해줘야 저녁 타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쯤 테스트하는 개념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런치 타임이나 아까 얘기했던 판촉 전략 메뉴 같은 경우에 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 상품 형태로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음식점은 어떠한 형태? 라이브 쇼라는 거. 자, 라이브 쇼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생쇼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적 사업이라는 거. 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해버리면 자, 미끼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런치 타임이라든지 기본적인 QSC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판촉 행사를 터뜨리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피자 땡땡 땡땡하면 몰라. 피자 땡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곳에서 처음에 SNS로 어떤 걸 했다? 반값 할인 행사를 한 거예요. 반값 할인 행사. 자,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대도시 같은 경우에 반값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몰리게 됩니다. 낮 시간대에. 반값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피자 한 판에 적어도 2만원, 3만원 하는 게 반값밖에 안 하니까. 자, 사람에 몰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재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정돼 있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한정된 좌석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티켓 없는 온돈 주고 올바른 돈 23,000원, 25,000원짜리 고객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인 행사를 하는 할인 품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할인 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음식 장사는 라이브 쇼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정된 제품,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문제, 혼란, 이런 걸로 인해서 SNS상으로 오만 가지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또 사람들이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준비? 기본적인 퀄리티에 대한 유지, 그 다음에 충분한 재고량, 그 다음에 충분한 서빙 인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메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뉴 같은 경우에 그냥 메뉴만 나온다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걸 서빙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자세나 이런 것도 충분히 뭐가 된다?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서비스도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정성스럽고 아무리 예쁘게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정성 없이 또 기분 나쁘게 자기 기분대로 또 적정한 온도가 아니라 프로시저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먹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해지고 또 그 다음에 맛 자체가 오히려 더 하강해지는 하락해지는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각도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이 음식 관련해서 메뉴 관련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뭐다? 과학이다. 자,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통계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메뉴의 종류 세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뭐 메뉴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메뉴 종류는 간판 메뉴, 판촉 전략 메뉴, 런치타임 메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